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의혹 제기에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만 했고 운영화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6년도 2월에 이제 코링크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오천 조카 구속됐죠. 오천 네. 조카를 통해서 5억 원을 전달했는데 그걸로 설립했다는 오천 조카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해 9월에 본인이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가기로 하는 그 주식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정경심 교수 이제 서명날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정경수 교수가 그동안 동양대에서 겸재 허가서 신청한다랄지 다른 서류들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다. 물론 5억 원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2017년도 3월에도 어떤 동생을 통해서 코링크 주식을 5억 상당을 매수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 차례 걸쳐서 차명이 됐던 아니면 직접 본인이 매수한 건지 이제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코링크 PE를 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전혀 코링크 PE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조국 장관 부부가 직접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일단 코링크 PE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네. 위반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코링크 PE 주식을 직접 매수했잖아요. 근데 직접 매수하지 못하도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차명으로 물론 매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수했는지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코링크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수했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고 직접 투자 못하게 된 거에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차명이 됐던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 실체관계에 맞게 재산 신고를 했느냐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른다고 했고 단지 사모펀드에만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적으로 밝혀지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두 가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한 거,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한 거.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이 자체가 정경심 교수 혼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조국 장관과 상의해서 한 것이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천 조카의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자 진술에 의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건 조국 장관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조국 장관까지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있어서 어떤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그런 증거들이 이제 검찰서 여러 가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고 이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조국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여 원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런 정황도 나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전달이 된 것이 맞다고 네. 한다면 이 10억 원 자체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링크 PE의 설립과 추가 증자하는 데 있어서 10억 원이 어쨌든 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링크에 투자한 돈을 과연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코링크 PE가 WFM과 관련된 주가 조작할지 시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세 차익 얻은 부분을 10억 상당을 돌려준 것인지. 네. 근데 만약에 시세 차익과 관련된 부분을 돌렸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이랄지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모 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이 10억을 준 것이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10억을 횡령한 돈을 10억을 정경심 교수한테 준 것이 반환이냐 아니면 이익금의 일부를 준 거냐 그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조국 장관의 처남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친동생이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월 800만 원씩 총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이런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뭡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네. 이제 자문료를 800만 원 정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코링크 PE 회사의 어떤 자본이랄지 그 어떤 규모를 보면 줄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처남이 어떤 뭐 사모펀드 운영회사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능력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 네.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익금의 배분 차원에서 본 게 아니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WFM에서 200만 원씩 7달 받았잖아요. 1,400만 네. 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자문료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돈에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냐. 근데 검찰은 이익금으로 받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증권 회사 직원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데스크탑 옮겨줬던 네. 그 직원은 이걸 이자로 받았다고 나는 듣고 있다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 부분도 수사를 좀 굉장히 철저히 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